지금 우리는 디지털로 둘러싸인 일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상시로 옆에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글쓰기와 책 읽기의 가장 큰 적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손에서 디지털 기기를 놓지 않죠. Gehirne machen keine Downloads, sondern werden benutzt und das nennen wir Lernen. 디지털로 읽고 쓰는 것이 당연한 시대. むしろ手書きの方が良かったという結果が出てしまうのは実はむしろ当然のことなんですね。 손으로 글을 쓰는 아날로그 방식에 주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뇌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손글쓰기. 그 비밀을 찾아봅니다.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초등학교 6학년인 성우의 하루는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 여느 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3-4시간 정도 보는데 재밌어서 자꾸 봐요. 책? 그다지 잘 안 봐요. 요즘 아이들에게 학교이자 놀이터의 역할을 한다는 한 동영상 사이트. 이곳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는데요. 엄마는 그 모습에 이미 익숙합니다. 책 안 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막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이가 책을 뭐 누나에 비해서는 좀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또 지가 관심이 가는 거나 그런 것들은 또 찾아서 또 뭐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게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막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배구를 좋아한다는 성우. 평소에는 밖에서 운동을 즐겨 한다는데요. 오늘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는 집원 초기부터 국어 시간에 일본어를 가르치고 우리 조선어는 한국과 함께 배우는 외국어 취급을 했습니다. 누나가 역사 강의 듣는 거 보고 저도 역사책 찾아보다가 그때 역사책 읽게 되고 일본에 대한 별 생각 없었는데 일본 나쁜 거 알고 그때부터 설민석 역사 강의 찾아보면서 그때부터 역사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각종의 사태를 관심 있는 분야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성우. 이런 성우에게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글씨가 막 날아가네요. 바로 손글쓰기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와 서투른 표현들. 초등학교 6학년이 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너무 아들이 그런 쪽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되게 걱정도 되고 뭐 어떻게 개선을 해줘야 되나 고민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때가 되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막 쓰는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하거나 뭐 이러진 않더라고요. 뭐 컴퓨터로 수업하고 뭐 노트북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하고 있을까요? 성우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168조. 제일 왼쪽에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자, 이건 트위터라는 SNS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거 유튜브인데 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일이 생겼지만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반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우의 담임 선생님은 시청각 자료를 수업에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이런 자료가 없으면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경망의 활성화로 집중력과 자기 조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수업 시간에 시청각 자료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학생들이 뭐
아무래도 요새 스마트폰에 뭐 시각자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받아들이기는 쉬운데 이제 뭐 정리나 이런 게 따로 없으면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굉장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시청각 자료를 많이 쓰는 교과일수록 단어 평가를 더 자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듣고 흘리기 굉장히 쉬워서. 그렇다면 국어 시간은 어떨까요? 아까와 달리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얘기해보고 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뉴스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주제 한번 정해보세요. 지금 아이들은 시끌벅적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우의 얼굴에도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데요. 1시간을 꼬박 매달려 쓴 글. 그러나 내용이 조금 빈약해 보입니다. 제 기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또 뭐 국어 시간이라고 해서 항상 글을 쓰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쓰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수학의 문제 푸는 정도 많이 풀고 국어 시간에 쓰기 시간 그리고 일기 쓰는 시간 그리고 이제 학교에 알림장 쓰는 시간 요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작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역대급 불수능이라 불린 이 수능 이후 학원가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어와 수학 위주였던 학원가에 낯선 학원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바로 글쓰기 학원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와 대체복무 제도를 평등의 관점에서 분석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가 두 가지 구성입니다. 일단 자신의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는데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야? 반론을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까기 위해서죠. 그에 대한 반박 그리고 마무리 이런 형태로 대충 구성을 하면 됩니다. 한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나열하는 수업.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꾸준히 하고 글쓰기를 해왔던 아이들은 그나마 쉽게 글을 쓰는데요. 얼마 전부터 글쓰기를 시작한 동혁이는 첫 줄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동혁아, 막혔니? 생각 중. 글쓰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쓴다는 것이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다 이렇게 문맥을 맞추고 다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써야 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글쓰기나 독서에 대해서 장려를 한 적은 거의 없었고 독서는 그냥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읽었다 뿐이지 주변인 친구들은 아예 책을 거들어 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중학교 학교에서는 따로 글쓰기 수업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지금 아직 뭐 한 학년밖에 못 해봤는데 그래도 근데 글쓰기를 한 번도 수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반론 1.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 따로 공부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글쓰기를 배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거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해야 돼요. 요새 학생들이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세대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글 쓸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학원 뺑뺑이를 도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이 상시로 옆에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글쓰기와 책 읽기의 가장 큰 적이에요.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쏟아지는 수많은 글을 통해 현실에서 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의 우리는 현실보다 조금 더 많이 다투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빅뱅과 신사의 나라로 유명한 영국은 셰익스피어와 조앤 K 롤링,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작가를 배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을 배출한 영국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찾기 위해 영국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Now, getting ready to write, what type of finger do we show on with our pencil? Frog legs. Frog legs. And can we say like this? We go ribbit, ribbit, ribbit. And we make sure that our frog's legs look like frog's legs. They are pinching, pinching, pinching. And we have a slide on our finger there. Okay? And that helps us with our wrist, helps us move, and doesn't help it hurt too much. What do we need as well? Can you see that boy? That boy has a really nice straight what? Back. Let's sit up nice and tall. We are strong in our body when we write. We have tall shoulders and we have a nice straight back, policeman thumb, frog leg fingers, and we are nice and comfortable when we write.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 손가락부터 등의 모양까지 아이들은 연필을 쥐는 법을 1시간 동안 디테일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손글쓰기를 할 수 있는 자세를 익히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불편하진 않은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Where do you put your finger? What's that? It's a grip so I can write easily. And I think the programme that we've got works really well to just strip it down to what it's needed, and it is that pencil grip. And you'll see so many adults in Britain that can't hold their pencil correctly because maybe they missed that learning and they will struggle with kind of pain down their arm. And so teaching the pencil grip and then the letter formation where to start enables that joining and that fluency of writing as well. 영국은 알파벳이 아닌 자세에서부터 손글쓰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즐겁게 손글쓰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that legibility, so that ability to, your written word is your ideas and you are then sharing it with somebody else. They can read it back. And also we think handwriting is also so much part of your personality as well. And so the way you organise your writing on the page, it helps to be able to see it. Those ideas can be bullet pointed, and you can also have that story written in the paragraphs. So the way you present your written word is really important. 그리고 손글쓰기에 자신감을 북돋아주죠. I think this is because I think you didn't know love from baby. Zach, give me 5! Amazing! I think this is the clearest piece of writing you have done. I'm very, very proud of you. I like the way that you've used I think you, so you're talking directly at her, and I really like the way that you've used because. I think to make it even better, you can go and check for your capital letters. Okay, well done, sweetheart. Instead of seeing writing as this entity that the children just need to learn and that they are just an empty vessel and they just need to know how to write, we want them to be lifelong writers. We want them to enjoy writing, and it doesn't matter what their interests are or what their abilities are. Every child has got the ability to be able to write, and we just need to be able to give them the tools to be able to do that. 영국은 지난 2014년 손글쓰기를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글쓰기의 중요성을 자각한 시민들이 끊임없는 캠페인을 펼친 결과입니다. 노팅엄대의 교육심리학자인 제인 교수는 누구보다 이 캠페인에 앞장섰습니다. And one of the things I found in the psychology was that the automaticity of children's handwriting, how easily they could handwrite without effort, made a difference to how well they could write, how good their composition was. And that seemed, for teachers, quite illogical. We had separated up handwriting and composition.
And I realised that if we could make sure that all children had fluent, capable, confident handwriting that was automatic, then that releases them from that burden. It gives them more cognitive attention to allocate to actually composing what they want to say. 우리의 인체에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중 54개의 뼈가 양손에 있죠. 그만큼 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괴해 보이는 이 형상을 통해 우리는 손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툭 튀어나온 눈에 두툼한 입술, 그리고 거대한 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손과 귀, 그리고 피부 등 감각기관을 통해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뇌의 대뇌피질로 전달됩니다. 대뇌피질의 넓이는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에 따라 다른데요. 가장 넓은 대뇌피질과 연결된 감각기관은 손입니다. 손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뇌에 가장 큰 영향을 mi친다는 뜻입니다. Wir Deutschen sagen, die Dinge begreifen. Und das Begreifen heißt wörtlich, sie anzufassen, heißt aber auch zu verstehen. Im Englischen just to come to grips with something, das heißt auch begreifen und heißt verstehen. Und wir wissen heute aus der Neurobiologie sehr gut, wie wichtig die sensorischen und die motorischen Eindrücke sind für spätere Denkprozesse. 손글쓰기는 손의 소근육을 움직여 뇌로 자극을 전달합니다. 이 자극은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집중해야 하는 정보를 걸러내는 뇌의 필터, 망상체 활성계를 자극하는데요. 자극받은 망상체 활성계는 신호를 보내 언어와 기억, 그리고 근육 운동을 통제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손글쓰기라는 물리적 행위가 뇌를 움직이고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And that means not just doing handwriting practice that is lines of characters and letters, it means doing lots of other manipulative activities as well. It means doing lots of things like cutting and sticking and threading and manipulating soft materials and doing craft kind of activities. All those things are very important for developing children's fine motor skills, which in turn contribute to them developing hand control, and that contributes to their literacy. 영국에는 어린 자녀들의 소근육 운동에 유독 신경을 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대학부설병원에 아이들의 소근육 기능을 훈련해주는 전문 치료사가 있을 정도죠. 딜런도 소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To see how quickly you can put all of my coins into the box. Do you remember the starting position for this hand? There you go. And that hand on the side of the mat here. There you go. Ready, go. 소근육 강화 훈련이라고 해도 특별히 힘들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And as how your hands move, but how they move together. And so I have 12 little blocks here that I need to line up. Do I have 12 here? And when I say go, you're going to reach across, pick up a block and start threading it onto the lace. One at a time, in any order, but just make sure you try and go as quick as you can. Ready, go. 훈련의 목적이 아이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손글쓰기를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Separate to that, of course, there may be other things that are influencing handwriting. So, for example, motor skill could be one in particular. So we know
The children who have movement difficulties often have difficulties with handwriting because difficulties of fine motor skills can impact on how you manipulate and move and control the pen. Okay, so today I have a special pen, but it's a normal pen, so you can use it as you would in school. And what I'd like you to do is to write the letters of the alphabet for me on my paper. 이 도구는 얼마 전 독일의 연구팀이 개발한 필압 측정기인데요. 아이가 글씨를 쓸 때 주는 힘을 측정해 제대로 소근육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훈련 계획을 세우죠. So Dylan, you know, among you had a session today, you had lots of activities. Could you tell me which one was your favorite and why you like it most? I like the throwing most because it was making my hands stronger. I think he likes to write more. He does come home and he writes all sorts of things. So he is definitely opened up his like liking towards it. So he writes cards. He wrote his little poems. So I think it made him want to do it more. 아이들의 손글쓰기 교육에선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hat is the other one called? What is that? Telemarks, like our house points. You do a line, line, and then when you get 5, you cross it out. I didn't so know. You ask what's your favorite color. So what? 이 가족은 놀이처럼 손글쓰기를 함께합니다. C-O-L. 손글쓰기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도 파악하죠. I feel happy, so they know what I like and what I like that happened in my life. For our kids, it's been a real blessing, particularly, one is a little bit on the shyer side and maybe was not as comfortable speaking to people, but had lots and lots of thoughts on the inside. So being able to write has really brought a lot of confidence because now the writing brings out all these ideas that are going on inside his head. 수줍음이 많은 디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땐 누구보다 적극적이 됩니다. I just wanted to do it for fun because I think space is the most interesting thing. So yeah, tell us what you did and then read some of the work you've done. Home of people, animals and plants. I'm the most beautiful planet of all. And what about moon? I'm so bright. The truth is I'm just reflecting light. Me and Earth are spinning around sun. Sometimes I'm full, half or crescent, but I'm lonely. The sun is like a light bulb. I'm like a mirror. Was this your rocket? 손글쓰기를 통해 아이들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 딘의 부모. 바쁜 와중에도 함께 손글쓰기 하기를 빼먹지 않습니다. What is important about handwriting is not principally neatness. It's how automatically you can write. Anything we want to do really neatly, we will do on the computer. What we need to be able to do is to write what we want to say, to compose well. And fluent handwriting that we don't have to think about really helps that. So the thing we should be teaching our children, the important part of handwriting, is fluent automatic handwriting. 평소에 손글쓰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우. 혹시 손글쓰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글쓰기를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은 터치스크린을 쓸어 넘기거나 키보드를 누를 때 쓰는 근육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뇌기능 검사한 거예요, 이게. 뇌기능 검사한 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프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 푹 줄어든 거 보이시죠? 네. 자, 여기가 의미 있게 다른 부분들은 다 보통 양호가 떴어요. 그래서 네. 거의 문제가 잡히지 않았는데 아주 의미 있게 이 세 가지 영역. 이거는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상에서의 오류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갔을 때 그거를 빨리빨리 처리해내는 이렇게 해서의 오류를 의미합니다. 이게 좀 잡혔고요.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린 이런 현상은 요즘 아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뇌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대의 베르닝거 교수가 유의미한 실험을 했습니다. 교수는 아이들에게 알파벳, 문장, 그리고 에세이 세 가지 과제를 각각 손과 키보드로 쓰게 했는데요. 아이들은 알파벳을 쓸 때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문장과 에세이에서는 속도와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뇌 활성화와 정보 처리 속도에 손글쓰기와 키보드 타이핑은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뇌심리학자 카린 교수는 손글쓰기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손글쓰기로, 다른 그룹은 그림으로 알파벳을 배웠는데요. 그림으로 알파벳을 학습할 때보다 손글쓰기로 학습할 때 방추상위가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어린 시절의 손글쓰기가 읽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합니다. Wir wissen heute sehr genau, dass man beim Lesen lernen, also beim Lernen der Buchstaben, schon die Bewegungen der Hände, die den Buchstaben schreiben, mitverwendet werden, um tatsächlich auch gut lesen zu lernen. Also es geht nicht nur beim Lesen um Pattern Recognition, es geht eben auch um das motorische Mitdenken beim Lesen lernen. Wir wissen weiterhin, dass Schreiben eine kompliziertere, also neurowissenschaftlich etwas komplizierteres ist als das Tippen, weswegen beim Mitschreiben, bei der Vorlesung zum Beispiel, mehr behalten wird als beim Mittippen. Handwriting is more important than you think. Handwriting helps children to learn the correspondence between sounds and symbols in English and certainly in Korean. And learning that early is very important for making reading automatic as well as writing. So actually learning handwriting early in their literacy career is really important.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전주의 한 초등학교. 전북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한 친구들한테는 그러면은 뭐가 도움이 되느냐? 아이들의 손글쓰기에 문제가 있음을 느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자발적으로 자리를 만든 겁니다. 저도 올해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읽기 이해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반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국어 수업 하다 보면 그런 반응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국어 시험지 풀릴 때 정말 힘들고 국어 시험지. 단원 평가할 때 6학년인데도 너무 무슨 뜻이에요, 쉬운 표현인데 그지? 그거를 물어보는 물음을 몰라. 그러니까 봐봐. 그게 선생님들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교과서에 해독이 안 나와. 해독이. 단어 해독이 안 나와. 전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전혀 안 나오고 겨우 나오는 게 3학년 때부터가 사전 찾기가 그게 나오는데 사전 찾기는 해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너무 어려워. 사전이 어려워. 사전이 어려워서 그건 해독이 아니야. 그냥 사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해독이 아니란 얘기야. 사전 내용이 더 어려워서 해석이 안 돼서 2차적으로 반드시 해석을 해줘요. 풀이를 해줘요. 그게 문제란 얘기. 그러니까 해독. 이제 해독이 돼야 맞춤법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수업하는데 어렵지. 그러니까 물론 책 많이 읽은 애들은 그냥
그거 안 해도 다 아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선생님들은 손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느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읽고 쓰기는 우리 인간의 삶의 바탕이거든요. 제대로 읽고 제대로 쓰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고 쓰기는 어떤 아이들이든지 제대로 읽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를 제대로 한 줄이라도 쓸 줄 알게 만들어주는 거는 공교육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IT 기기와 기술의 발달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묵묵히 손글쓰기를 지켜나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럽 필사의 중심지였던 독일입니다. 독일은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발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손글쓰기의 명맥을 유지했는데요. 그 전통은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문구점. 하지만 이곳은 1877년부터 약 140년 동안 펜과 잉크를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곳입니다. Das ist gemacht, also zum Jubiläum 1927 sind die Fotos gemacht worden, also zum 50-jährigen Jubiläum. Das war das alte Geschäft, das war in der Eisenbahnstraße, das war früher in der Nähe der Fußgängerzone. Das war das Lieferautos, ein Chevrolet. Hier, so sah das von außen aus. Und hier hat mein Urgroßvater selbst Farben gemacht, hinten in der Fabrik. Also da gab es einen kleinen Raum, das hieß Fabrik. Das wurden die Farben angemischt. Urgroßmutter, das ist mein Urgroßvater und seine Frau. 4대째 계속 이어진 가업. 샤힝어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게를 가꿨습니다. 덕분에 수십 년간 계속해서 이곳을 찾는 단골들이 많습니다. Ich bekomme alles und ich habe, also wie ich studiert habe und mit Kunst angefangen habe, da war ich so 20. Heute bin ich fast 60 und ich kaufe eigentlich immer hier ein, wenn ich in München bin. Dann haben wir Plakatfedern, Bandzugfedern für Kalligrafie oder für Plakatgestaltung nach alter Tradition. 수십 개가 넘는 펜촉 속에 손글쓰기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 있는데요. 이들은 독일 손글쓰기의 명맥을 이어온 주역 중 하나입니다. Das ist, was wir aussterben. Es wird auch in den Kunstschulen immer noch Schönschrift gelehrt. Das ist ein Fach, das müssen die lernen. Natürlich wird sehr viel digital gemacht, aber ich bin der Meinung ganz persönlich, dass es ganz wichtig ist, dass die jungen Leute noch schreiben lernen. 독일인들은 손글쓰기에서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생각을 글로 오해 없이 전달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글쓰기가 의외의 분야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인사채용입니다. 필적 심리학자인 플러그 박사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보낸 글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데요. 독일 기업들 중엔 임원 승진 과정에서 후보자의 필적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ie Handschrift verrät, dass er sehr vitalstark ist, sehr viel Energie hat, eine gute Spannkraft und eine gute Belastbarkeit. Ja. Und er ist auch ein innerlich sehr ausgeglichener Mensch und nach wie vor allgemein sehr interessiert und vielseitig aufgeschlossen. 기업들의 의뢰는 끊이질 않습니다.
Da war ich in Thailand. Ne? Ich habe in Thailand an der Beach habe ich die Gutachten gemacht. 한 건당 30만 원이 넘는 높은 비용에도 기업은 왜 직원의 글을 분석할까요? Ich sage vielleicht als erstes, was man nicht daraus erkennen kann. Man kann nicht erkennen, das Alter, das Geschlecht und auch besondere körperliche Eigenarten sind nicht erkennbar. Die positiven und die negativen Seiten, also die Stärken und Schwächen einer Person kann man eben herausfiltern. Die Handschrift, sagen wir, ist der Spiegel der Persönlichkeit. Es ist eigentlich keine Handschrift, sondern eine Gehirnschrift, weil der Impuls kommt ja aus dem Kopf und die Hand ist ja nur das ausführende Organ. 디지털 치매라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제시한 독일의 뇌과학자 슈피처 교수. 그는 뇌 기능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Digitale Informationstechnik, die nimmt uns Erwachsenen ja geistige Arbeit ab. Wir benutzen sie deswegen. Die machen alles Mögliche an geistigen Leistungen für uns. Genau deswegen sind sie zum Lernen so ungeeignet, weil beim Lernen muss ich ja mein Gehirn benutzen, weil sich dann mein Gehirn ändert. Gehirne machen keine Downloads, sondern werden benutzt und das nennen wir Lernen. Und alles, was ich mit dem Gehirn nicht mache, weil ich es digital outsource, verhindert Lernprozesse. Das ist aber auch klar, die lernen ja ganz viel Zeichen dekodieren. Wenn man so 그래서 뇌를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중 하나가 소근육 운동입니다. Und die Chinesen werden langsamer und das ist viel schlauer, wenn ein Kind was nimmt, so nimmt. Das sind 6 verschiedene Handgriffe, die ein Kind gut machen kann, aber mit denen wird es nicht geboren. Die muss es lernen. Und wie lernt es die? Indem es mit den Dingen umgeht. Ja, und deswegen sollte man so sein Kind nicht aufwachsen lassen und so auch nicht. 전부 쥐다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동작들이죠. 그러나 이 6가지의 동작은 뇌에 각기 다른 자극을 줍니다. 어린 나이에 소근육 운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Des Abspeicherns. Man kann sagen, die Motorik, die Schreibmotorik, die schwenkt das, was an Zeichen möglich ist und einfach zu schreiben ist, so stark ein, dass das Lesen von Buchstaben plötzlich viel einfacher wird, wenn ich die Motorik beim Lernen mitverwende. Die motorischen Kenntnisse, die schränken ein, was alles ein Zeichen ist und was nicht, weil nur manches kann man eben mit der Hand schreiben. Und deswegen machen sie das Lesen tatsächlich leichter. 미넨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 약 180km 떨어진 작은 소도시 헤롤즈 베로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문구 기업의 본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스텔 형광펜으로 SNS상에서 인기를 끈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구 기업은 연필 제조로 더 유명한데요. 연필 겉면을 따라 울퉁불퉁하게 파여진 홈, 독특한 형태의 이 모양은 손글쓰기를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장치입니다. Wenn Sie Kinderhände zum Beispiel sich genau anschauen, dann sind die natürlich was anderes als Erwachsenenhände. Und an der Stelle ist es nochmal die Unterscheidung zwischen rechts, links, zwischen den unterschiedlichen Fähigkeiten und das Produkt, den Stift, so optimal auf die Hand anzupassen. Das war für uns ein ganz wesentlicher Punkt, weil durch eine gute Rückmeldung und durch ein gutes Produkt macht es einfach mehr Spaß und das Ergebnis ist wesentlich positiver. Und diese leichte Idee, die Gedanken, die ich im Kopf habe, dann auch mit einer schönen, schwungvollen, aber auch leichten Bewegung aufs Papier fließen zu lassen, das geht einfach besser mit dem passenden Stift. Wenn Sie möchten, so ähnlich wie die passenden Schuhe, die natürlich auch sehr viel angenehmer sind, wenn man damit unterwegs ist. 연필이든 펜이든 손글쓰기를 위한 도구라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의 모토. 얼마 전에 그러한 기업의 모토를 담은 신제품도 유럽에서 선보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최첨단 디지털 펜인데요. 이 펜을 통해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의 손글쓰기 숙련도를 체크하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손글쓰기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Und einmal das Tempo. So können Sie einfach ganz gezielt auch zu Hause trainieren.
Übungen werden auch tiefergehend empfohlen. Das sind zum Beispiel unsere Übungshefte für zu Hause, die dann eben auch mit den Kindern durchgeführt werden können, passend zum Gesamtkonzept, sowie auch Bücher nochmal für Lehrkräfte, die das ganze Konzept dann in der Schule auch abschließen. IT 기술이 일상화되는 요즘, 디지털을 외면하고 아날로그 방식만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업은 그래서 IT 기술을 활용해 손글쓰기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Gibt es überhaupt noch einen Platz für Handschrift in einer Welt, die immer digitaler wird, wo Menschen immer stärker tippen, auf Smartphones unterwegs sein? Das Gute ist, wenn Sie wissenschaftliche Studien angucken und mit Wissenschaftlern sprechen, dann kommt in Kürze immer eine Antwort: Handschrift macht schlauer. Handschrift aktiviert bis zu 12 unterschiedliche Areale im Gehirn. Das heißt, in dem Moment, wenn ich, was den Wert von Handschrift in eine Kategorie hebt, die man einfach dazu braucht, um kreativ zu sein, um im Leben ja einfach seine Möglichkeiten voll ausnutzen zu können. 이와 같은 고민은 일본에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한 유명 문구 기업. ブレーンの仕組みなんですけれども、振動を抑えるような仕組みになってます。で一つは、ボールペンのペン先ノックした時のペン先とここの穴の隙間がどうしてもあるんですけども、できてしまうんですけども、このブレーンに関してはこの中に芯を抑えるための部品をわざわざ入れています。そのため芯がブレずにしっかり固定するので、書くときにブレずに書け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ります。 기존의 일반 볼펜은 흔들면 소리가 나고 사용 시 거친 느낌이 납니다. 반면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신제품은 이런 단점을 개선했습니다. 훨씬 부드럽죠. 덕분에 손에 무리를 주지 않고 매끄럽게 손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学習力、コミュニケーション力、想像力というものを製品として体現していく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これらのを体現するために我々はいろんな学問、学術的な知見を使ってやっていくんですけども、例えば、人間工学だったり感性工学、認知心理学といった、これまで筆記具には取り入れてこられなかったような知見も取り入れながら開発を進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샤프 펜슬. 조금만 힘을 주어도 샤프심이 부러져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손글쓰기에 집중하다가도 샤프심이 부러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문구회사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힘을 가하더라도 샤프심이 잘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샤프를 만들었죠. 実際に3回ノックした長さであればどんなに力を入れてもガードするっていうような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でこの中にバネが2つ入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書くときに、上から垂直に力を入れたりとか斜めから力を入れたりする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垂直に力を入れたときには上にあるバネの方がこうクッションすることで芯を引っ込ませてガードするっていう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で、斜めに力を入れた時には下の方のバネが作動して、先端の金具が前にこうせり出してくることで芯をガードするというような、仕組みになっていて、この2つの、バネが、作動してどういう角度で、力を入れてもこう芯が折れずに書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ような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사람들은 신제품 샤프 펜슬에 굉장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손글쓰기가 적어지면서 문구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미래가 걱정되진 않을까요? 手書きの需要というのは確実に減ってくる方向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だからこそこの手書きの重要性というのが高ま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まして、その理由としては、人間にしかできないこと、これ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習、創造性といったこの3つの能力が必要にな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ね。この3つの能力をこの筆記具、手書きというところで我々がサポートすることによってデジタル社会の中で手書きという重要性を増していけ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ます。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일본 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히라가나 자판만 사용하다 보니 한자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날로그 회귀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一方で本当にそれを無条件に受け入れていいのかっていうのは誰も疑問を挟まずスマホで予定を管理しタブレットで勉強してやってるんですけど、そこで本当何か大事なことが失われ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私たちは考えました。一つがやっぱりその手書き、紙に手で書くことっていうのに何かいい価値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でそれを見失ってデジタルばっかりに行ってしまうと何か良くないことが起き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それをちゃんと科学的に証明して社会に発信することが大事なんじゃないかと、そう思って研究会を立ち上げました。 그 운동의 중심에 아날로그 가치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에서는 손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研究に関してはですね、やはりその手書きのいいところとデジタルの良いところっていうのが両方ともあるはずで、どっちか一方にすべきではないと私は思っているので、それぞれのユニークな良さっていうのを突き詰めてどうやってそれを使い分けていくのか。例えば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時にはやはりその手書きを使うべきだし、時間がなくて早く伝えたい時にはデジタルを使うべきだし、そういうこういう時にはこの媒体がいいというのを明らかに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도쿄대의 뇌과학자 사카이 교수도 아날로그 가치 연구회의 일원입니다. 손글쓰기와 뇌의 관계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부분이 많습니다. 사카이 교수는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こういうキーボードやパソコンを使った時よりもクラシカルな手書きの方がはるかに実は思考の内容が豊富だったり、よりその深いところまできちんと理解できてたり、より創作的な活動ができたりというふうに奇妙なむしろ手書きの方が良かったという結果が出てしまうのは実はむしろ当然のことなんですね。だから脳をどう生かしてその処理するかということに実は秘密があるので、そこにその手書きというものが絡んでくると。 한국에서도 손글쓰기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자, 1학년. 자, 기록장 전부 꺼내세요. 자, 기록장. 한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이 반의 아이들은 하루에 한 문장을 1년 동안 꾸준히 기록해왔습니다. 어머니와 자라할 때 자라. 해석이가 안 불렀었어요? 네. 자, 좋아요. 자, 1번. 그런데 아이들이 쓴 문장을 확인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기록장을 살펴보고 문장을 읽으면 아이들이 그 문장을 받아 적습니다. 받아쓰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그래? 주희 것도 했었지? 네. 주희 것도 했었고 현우 것도 현우 걸 안 했구나. 자, 오늘은 현우의 문장. 자, 친구랑 같이 놀았다. 현우 글씨도 잘 썼어. 친구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함께 공유하며 글을 쓰는 시간.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기억을 더 잘합니다. 맞춤법 실력도 확연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급수표를 만들어서 받아쓰기를 하게 되면
약간은 아이들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맞춤법 지도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아이들의 입말을 가지고 그걸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받아쓰기를 한다든지 연습을 해서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문장을 가지고 실제 쓰기 지도를 하는 거죠. 1년 동안 꾸준히 하루 한 문장을 쓴 결과 아이들은 손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표현도 풍부해졌죠. 이거 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작가여서 1학년 5반 작가님들 이름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내가 작가다 해서 이렇게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에 조금 더 이렇게 정성을 깃들이고 이렇게 딱 만들어줬어. 내가 작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은 자신 또는 타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만듭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디지털 물결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요즘. 손글쓰기가 이 아이들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ですからそういうものを正確に書き取るときには優れたデバイスな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クリエイターとか特にその学習をしている最中のお子さんが、どっちの方法を選択するかというと、やはり手書きのペンを持って書くということに実は秘密があるといいますか。I think that literacy, being able to read and write, is power. And it's not just about being able to read and write the basics. It's about being able to read and write critically. So I believe that literacy is fundamental to democracy. And handwriting is a very important part of literacy. If you give the child the gift of writing, you give them the chance to be a fully empowered citizen in their country.